긴박하게 밤사이에 지나갔는데 일단 그 피해 여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호텔에 갔다라는 증언은 일단 나왔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네. 새로운 인물은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 카페가 있습니다. 예. 팬클럽 커뮤니티에 한때 커뮤니티 운영자를 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카페 닉네임이 민국파라는 분입니다. 민국파. 예, 그러니까 예. 이때 사건이 일어났던 2011년 12월 그 당시에 이제 카페 운영자를 했었고 그래서 그 징역이 선고가 되고 그 검찰에 구인되는 그 정봉주 전 의원의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이 수행비서는 아니었지만 수행비서처럼 거의 새벽부터 밤까지 따라다녔다라고 예.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 행적을 잘 알고 있다. 그렇죠. 그때 예. 거의 뭐 새벽부터 계속 밤까지 붙어 다녔다고 자기를 소개를 했고요. 그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봉주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1시에서 2시경에 그 렉싱턴 호텔에 간 게 맞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져보면요. 그날 아침에 이때 전날 징역 선고가 됐기 때문에 새벽부터 검찰이 강제 구인하지 않을까 굉장히 그렇죠. 걱정하면서 긴박하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정 전 의원을 만나서 새벽부터 일정을 같이 했다고 하고요. 새벽에 만나서 오전에 합정동에 카페로 가서 그 민변 변호사들하고 대책을 논의하거든요. 대책을 논의하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예. 그래서 병원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정 전 의원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예. 그런데 정 전 의원은 병원 갔다가 바로 다시 민변 변호사를 만나러 합정동 카페로 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은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병원에 갔다가 1시쯤에 병원에 갔다가 거의 그냥 어머니 얼굴만 보고 예. 거의 점만 찍고 갑자기 난데없이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렉싱턴 호텔에서 누굴 만나기로 했으니까 렉싱턴 호텔로 가야 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상황에서 누굴 만나는 거지? 거길 왜 가는 거지? 바쁜데? 네. 라고 본인은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이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 렉싱턴 호텔이라는 게. 그래서 뭐 가야 된다고 하니까 렉싱턴 호텔 앞에 내려줬고 예. 내려주고 나서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정 전 의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나와서 다시 이제 합정동 카페로 데려다 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래도 다행히 좀 빨리 나왔네. 늦어질까 봐 걱정했는데 빨리 나왔네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은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데 최초 이제 모 매체가 성추행 사실 보도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정 전 의원의 처음 반응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였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은 그 기사를 보고 정 전 의원이 그때가 기억이 안 나는구나. 나는 기억이 다 나는데. 그래서 자기한테 전화를 할 줄 알았대요. 확인하려고. 내가 갔었나? 라고 전화를 할 줄 알았는데 전화가 안 오더랍니다. 며칠 동안.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니 정 전 의원이 갔던 사실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나선 거잖아요. 예. 그 매체 자체를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라고 어제 대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했고요. 그 상황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예. 정 전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면서 이제 자신이 밝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어제 예. 밝혔다는 겁니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지인이에요. 이 부분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호텔 여기까지는 다 정봉주 의원이 어제 얘기한 거 똑같아요. 여기에 호텔이 추가된 겁니다.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그 사람은 23일 날 같이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직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계속 다니지 않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내가 그 잠자는 시간 빼고 다 붙어 있었다. 그 당시는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같은 사실 두고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그렇죠. 있는 이 상황이고 그리고 오래전 일인데 이렇게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과연 진실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저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그 피해자 여자 기자 지망생일 당시에 쓴 이메일이 있습니다. 네. 그게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게 조작된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실제로 그런 이메일이 갔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식으로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한다면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전혀 상관없는 한 7년 전, 1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죠. 있지도 않은 일을 그런 메일을 보냈다라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사실에 대한 어떤 그 사실을 존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믿을 수 있는 어떤 물증이거든요. 지금 다 지금 사람들 말만 있으니까 이 말이 틀리다, 기억이 다르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이 이메일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금 그 해당 언론 매체에서 좀 어디서 분석을 하서라도 디지털 포렌식 하면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수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7년 뒤에 일을 예상해가지고 그 메일을 써놓을 일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 이 일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 전 의원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네. 내놓으면서 이렇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내가 병원에 갔던 게 1시경이다. 1시경이고 합정동에서 명진 스님을 만난 게 2시 반이다. 네. 그러면은 이 병원이 공릉동이고 합정동인데 내가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그래도 한 2, 30분은 만났을 텐데 이게 어떻게 이 동선이 적어도 이제 보통 평상시에 차가 막힌다고 하면 그래도 한 1시간 좀 네. 걸리는 정도의 이 거리거든요. 이 거리를 내가 2시 반에 여기 도착하려고 했으면 렉싱턴 호텔에 갈 시간이 있었겠느냐. 시간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 합정동에서 명진 스님을 2시 반에 만났다고 이제 정 전 의원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금 나왔던 사진이 있죠. 저 사진 속에서 그 찍혀있는 그 정 전 의원이 명진 스님을 만난 그 상황에 대한 사진의 그 시간은 예. 3시 54분입니다. 그러니까 2시 30분으로 한정을 한 게 굉장히 촉박하게 한정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만남 시간 자체는 2시 반이었을지라도 정 전 의원이 뭐 2시 40분, 50분, 3시에 도착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정 전 의원이 주장하는 저 시간만 믿고 예. 저 증거만 믿고 저희 2시 52분이군요. 예. 예, 2시 52분 2시 52분이네요. 예, 2시 52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을지병원에서 호텔에 들렸다가 합정동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2시 50분에 도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좀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거리가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좀 따져본 건데 예. 공릉동 을지병원에서 여의도 렉싱턴 호텔까지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이제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1시에 출발했다고 하면 1시 40분, 그러니까 2시 전에는 호텔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을 뭐 10분, 20분, 뭐 30분 만났다고 치면 한 2시 10분쯤에 호텔을 떠날 수 있는 건데 그 2시 10분쯤에 호텔을 떠난다고 하면 합정동까지는 보통 한 1, 20분 정도 걸리니까 네. 2시 반쯤에도 이제 도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짬이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저 근거만 가지고 이게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예.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사실 저희가 오늘 계산해 본 것도 오늘 기준이고 이때는 크리스마스 전전날이고 금요일이었다는 점을 또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확히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상으로는 일단 뭐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정도로 저희가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영관 대표, 이 정봉주 전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 정봉주 전 의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바람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또 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가장 지지자였고, 최근에 또 복권 사으면 된다음에도 또 사진을 같이 찍을 정도로 가까웠는데, 예. 정봉주 전 의원한테 굉장히 지금 불리한 증언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분이 뭐를 바라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사이가 틀어질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저분이 아주 거짓말이다. 이렇게 좀 단언하기는 조금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그때는 물론 2011년이라 올해는 됐지만, 그때 바로 1년 징역 선고받고 정봉주 의원이 그때 긴박했던 날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분이 직업이 전도사예요.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크리스마스 전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예. 하지만은 그 일을 다 그만두고 정봉주 의원만 계속 수행했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옥 가기 며칠 전이니까 제가 보니까 저분이 기억력이 민국파, 저분의 카페지기 이름이 민국파인데 저분의 기억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틀리다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 않지 않느냐. 신빙성이 좀 있어 그렇죠. 보인다? 시간도 좀 빡빡하긴 하지만 그 동부간선도로가 저도 거기 살아봐서 아는데 저 의정부에서 공릉동까지 굉장히 막히고요. 예. 공릉동부터는 또 동부간선도로가 또 확 뚫혀요, 보통 때.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로 또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타면은 저 정도 시간이면 또 상당한 개연성은 무리라고는 또 볼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진실 게임이죠. 지금 오늘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또 고소한다고 하고 예. 저쪽에서는 반대로 무고죄로 바꿔서를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불신하기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네. 좀 객관적으로 좀 많이 나온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실체적 진실에 가게 되려면 박선배 교수님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요 정봉주 전 의원이 고소장을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 정봉주 의원 측 입장에서는, 전 의원 측 입장에서는 내가 강력하게 이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명예훼손 고소를 하게 되면 명예훼손에는 허위사실 적시가 있고 사실 적시가 있죠.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성범죄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예. 가사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고소한 이 사건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 이 보도 기사가 전부 다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그 가해자가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반대로 고소를 한 사람이 무고 혐의로 입건이 되는데 그 무고도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양측이 다 무혐의가 나오는 이유는 어느 쪽 말도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사실이다 아니다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는 혐의가 없음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소가 들어온 이상은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 예. 수사에서 사실은 보통의 명예훼손이나 뭐 공직선거법 수사를 할 때 이런 기법을 잘 동원하지는 않는데요. 거짓말 탐지기랑 체면 수사 여부에 대해서 관련된 상고인하고 피의자, 고소인, 피고소인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조사도 좀 꼼꼼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거짓말 게임, 그러니까 진실 게임으로 들어온 이상 대중들은 대중들한테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호텔에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보도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 거짓말을 한다. 뭐 예를 들면 기억이 소실됐거나 기억에 왜곡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단언컨대 호텔에 갔다 안 갔다. 이건 완전히 지금 간단한 문제예요. 네, 이거는. 간단한 예.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이 논란에 대해서 조금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성추행 사실건이 하나가 있고 이게 상대방의 진실성 문제.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부분도 좀 가려져야 될 것 같아요. 박선배 선생님, 수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보통은 고소가 들어오면은 그 고소 사건을 경찰이 마무리하는 것은 2개월 내지는 3개월인데 2, 경찰이 3개월. 그렇게 오래 두지 않죠. 이 사건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할 겁니다.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끝내려고 할 겁니다. 한 달 안에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요. 또 지금 박훈 변호사가 어떤 분이죠? 이분이 그 석궁 테러 예. 관련해가지고 그 김명우 전 교수를 변호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분이고 최근에는 김광석 씨 부인 서혜순 씨의 서혜순 씨. 법률 대리인을 자기가 자청하고 실제로 맡아서 진행을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의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내가 이 돌아가는 흐름을 쭉 보니까 내가 볼 때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 있는 건 이 피해 여성과 언론사가 아니라 정봉주다. 예. 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은 이 민국파가 이야기하는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피해 여성과 민국파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그쪽이 맞다고 100% 확신한다.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거죠. 개인적인 의견을 예. 밝히면서 내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봉주 전 의원 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라. 예.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이 직접 이 피해 여성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싶다. 해주기만 한다면 이렇게 밝혔었는데 실제로 변호를 맡기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해서 변호를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호를 맡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 전 의원이 주장한 어떤 근거들 중에 제일 말이 안 된다라고 들었던 게 뭐냐면 예. 민국파가 주장을 했을 때 민국파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정 전 의원이 팬클럽 카페 있잖아요. 그 카페에 올라왔던 게시글 하나를 들었습니다. 네. 그 게시글이 뭐냐면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시점이 이 민국파가 올린 글인데 2011년 12월 23일 오후 2시 17분에 올라온 게시글이에요. 네. 그러니까 딱 그때네요. 오후 2시 17분에 이 외부로 작업을 해가지고 올렸다는 거죠. 근데 정 전 의원의 주장은 이게 핸드폰으로는 도저히 올릴 수 없는 서식이다. 예. 이거를 올리려고 했으면 당연히 뭔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내 차 안에 어떻게 컴퓨터가 있을 수가 있냐. 내 차를 안 탔다는 증거다. 예. 라고 정 전 의원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박훈 변호사가 자기는 이걸 증거라고 내놓는 정 전 의원을 보고 정말 이게 실화냐. 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노트북은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데스크탑에 앉아서 어딘가 예. 사무실에 앉아서만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이걸 한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예. 오히려 이 2시 17분에 정 전 의원이 렉싱턴 호텔에 들어갔을 때 기다리다가 이 작업을 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예. 뭐- 그것도 그분이 얘기를 했죠. 노트북 빌리고 언제든지 글을 올릴 수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예, 이제 했죠. 그런 예. 상황인데 이제 정 전 의원이 그걸 자기와 같이 안 있었다라는 증거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예. 너무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박훈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경찰 수사로 진위 여부가 좀 가려질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박성배 변호사님, 정봉주 전 의원을 지지하는 60명 정도가 입건이 됐거든요. 이건 왜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실제로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실명을 공개하거나 언론에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았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추측이 난무했었는데 다만 프레시안 최초 보도했던 프레시안 기자 친구라는 것 그리고 현직 그 기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예. 이 정도만 밝혀진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정 전 의원을 지지하는 그 모임에서 이 사람이 누구일까 찾다가 실제로 그 프레시안 기자와 친하고 현직 기자 활동을 하는 어떤 여성을 지목해서 이 사람이 피해자다라고 그 사람의 신상을 까발리고 그 사람의 사진을 끌어와서 글을 올리고 그에 예. 대해서 비하 발언을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실제로는 아니, 그 그런데 사람이 그 여성이 사건하고 무관한 사람이에요. 전혀 무관했던 거죠. 네. 전혀 무관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무관하던 사람 나에 대해서 내 신상을 까발리고 나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그 글을 집중적으로 올렸던 60여 명에 대해서 광진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광진경찰서에서 이제 수사가 개시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본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렇죠. 엉뚱한 사람이 그 성추행 사실을 그 미투한 예. 그 사람 사진으로 오인해가지고 SNS에 올리고 그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또 댓글이 막 달렸잖아요. 너 코 성형하면 이쁘겠다. 원래 뭐 사생활이 문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잊지 못할 욕을 막 해대니까 예. 그 사람으로서는 굉장한 피해죠. 지금 안희정 지사 관련된 김지은 씨 피해 그런 거랑 비슷하게 2차 피해죠. 예. 김지은 씨 아버지가 뭐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었다는 둥, 뭐 이혼하고 뭐 돌싱이라는 둥, 본질하고 관계없는 그런 욕설 같은 거, 댓글 막 달리니까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 저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엄하게 좀 단속하고 이 신상 털기에 대해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의 형국은 정봉주 전 의원의 팬덤이 있죠. 팬덤이 있으니 그분들하고 어떻게 대결 양상 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이 신상 털기를 당한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예. 정말 이 사람들이 임자를 찾아서 진짜 이 미투를 폭로한 사람을 찾았으면 정말 문제죠. 더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신상을 공개하고 저도 그걸 봤는데 무슨 뭐 어떤 매체에 근무하고 있는 누구다라까지 직업은 물론이고 뭐 여러 가지 사진도 뭐 게시가 같이 돼 있고요. 네. 이게 정말 엉뚱한 사람이 피해본 것도 문제고 엉뚱한 사람이었기에 망정이지 실제 피해자였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이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이런 일들 다시 일어나지 않게 정말 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뭐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박하게 밤사이에 지나갔는데 일단 그 피해 여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호텔에 갔다라는 증언은 일단 나왔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네. 새로운 인물은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 카페가 있습니다. 예. 팬클럽 커뮤니티에 한때 커뮤니티 운영자를 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카페 닉네임이 민국파라는 분입니다. 민국파. 예, 그러니까 예. 이때 사건이 일어났던 2011년 12월 그 당시에 이제 카페 운영자를 했었고 그래서 그 징역이 선고가 되고 그 검찰에 구인되는 그 정봉주 전 의원의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이 수행비서는 아니었지만 수행비서처럼 거의 새벽부터 밤까지 따라다녔다라고 예.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 행적을 잘 알고 있다. 그렇죠. 그때 예. 거의 뭐 새벽부터 계속 밤까지 붙어 다녔다고 자기를 소개를 했고요. 그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봉주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1시에서 2시경에
그 렉싱턴 호텔에 간 게 맞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져보면요. 그날 아침에 이때 전날 징역 선고가 됐기 때문에 새벽부터 검찰이 강제 구인하지 않을까 굉장히 그렇죠. 걱정하면서 긴박하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정 전 의원을 만나서 새벽부터 일정을 같이 했다고 하고요. 새벽에 만나서 오전에 합정동에 카페로 가서 그 민변 변호사들하고 대책을 논의하거든요. 대책을 논의하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예. 그래서 병원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정 전 의원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예. 그런데 정 전 의원은 병원 갔다가 바로 다시 민변 변호사를 만나러 합정동 카페로 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은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병원에 갔다가 1시쯤에 병원에 갔다가 거의 그냥 어머니 얼굴만 보고 예. 거의 점만 찍고 갑자기 난데없이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렉싱턴 호텔에서 누굴 만나기로 했으니까 렉싱턴 호텔로 가야 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상황에서 누굴 만나는 거지? 거길 왜 가는 거지? 바쁜데? 네. 라고 본인은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이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 렉싱턴 호텔이라는 게. 그래서 뭐 가야 된다고 하니까 렉싱턴 호텔 앞에 내려줬고 예. 내려주고 나서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정 전 의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나와서 다시 이제 합정동 카페로 데려다 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아 그래도 다행히 좀 빨리 나왔네. 늦어질까 봐 걱정했는데 빨리 나왔네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은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데 최초 이제 모 매체가 성추행 사실을 보도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정 전 의원의 처음 반응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였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은 아 그 기사를 보고 아 정 전 의원이 그때가 기억이 안 나는구나. 나는 기억이 다 나는데. 그래서 자기한테 전화를 할 줄 알았대요. 확인하려고. 내가 갔었나? 라고 전화를 할 줄 알았는데 전화가 안 오더랍니다. 며칠 동안.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니 정 전 의원이 갔던 사실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나선 거잖아요. 예. 그 매체 자체를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라고 어제 대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했고요. 그 상황을 보면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저 의정부에서 공릉동까지 굉장히 막히고요. 예. 공릉동부터는 또 동부 간선도로가 또 확 뚫혀요, 보통 때.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로 또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타면은 저 정도 시간이면 또 상당한 개연성은 그 무리라고는 또 볼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진실 게임이죠. 지금 오늘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또 고소한다고 하고 예. 저쪽에서는 반대로 무고죄로 뭐 맞고소를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불신하기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예. 좀 객관적으로 좀 많이 나온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실체적 진실에 가게 되려면 박선배 교수님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요 정봉주 전 의원이 고소장을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 정봉주 의원 측 입장에서는 전 의원 측 입장에서는 내가 강력하게 이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명예훼손 고소를 하게 되면 명예훼손에는 허위사실 적시가 있고 사실 적시가 있죠.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성범죄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예. 가사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고소한 이 사건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 이 보도 기사가 전부 다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그 가해자가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반대로 고소를 한 사람이 무고 혐의로 입건이 되는데 그 무고도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양측이 다 무혐의가 나오는 이유는 어느 쪽 말도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사실이다 아니다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는 혐의가 없음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소가 들어온 이상은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 예. 수사에서 사실은 보통의 명예훼손이나 뭐 공직선거법 수사를 할 때 이런 기법을 잘 동원하지는 않는데요. 거짓말 탐지기랑 체면 수사 여부에 대해서 관련된 상고인하고 피의자, 고소인, 피고소인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조사도 좀 꼼꼼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거짓말 게임, 그러니까 진실 게임으로 들어온 이상 대중들한테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호텔에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보도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 거짓말을 한다. 뭐 예를 들면 기억이 소실됐거나 기억에 왜곡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단언컨대 호텔에 갔다 안 갔다. 이건 완전히
지금 간단한 문제예요. 네, 이거는.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이 논란에 대해서 조금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성추행 사실건이 하나가 있고 이게 상대방에게 굉장히 촉박하게 한정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만남 시간 자체는 2시 반이었을지라도 정 전 의원이 뭐 2시 40분, 50분, 3시에 도착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정 전 의원이 주장하는 저 시간만 믿고, 예. 저 증거만 믿고, 저 2시 52분이군요. 예. 예, 2시 52분. 2시 52분이네요. 예, 2시 52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을지병원에서 호텔에 들렸다가 합정동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2시 50분에 도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좀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거리가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좀 따져본 건데, 예. 공릉동 을지병원에서 여의도 레싱턴 호텔까지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이제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1시에 출발했다고 하면 1시 40분, 그러니까 2시 전에는 호텔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을 뭐 10분, 20분, 뭐 30분 만났다고 치면 한 2시 10분쯤에 호텔을 떠날 수 있는 건데, 그 2시 10분쯤에 호텔을 떠난다고 하면 합정동까지는 보통 한 1, 20분 정도 걸리니까 네. 2시 반쯤에도 이제 도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짬이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저 근거만 가지고 이게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예.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사실 저희가 오늘 계산해 본 것도 오늘 기준이고 이때는 크리스마스 전전날이고 금요일이었다는 점을 또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확히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상으로는 일단 뭐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정도로 저희가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영관 대표, 이 정봉주 전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 정봉주 전 의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바람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또 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가장 지지자였고, 최근에 또 복권 사으면 된다음에도 또 사진을 같이 찍을 정도로 가까웠는데, 예. 정봉주 전 의원한테 굉장히 지금 불리한 증언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분이 뭐를 바라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사이가 틀어질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저분이 아주 거짓말이다, 이렇게 좀 단언하기는 조금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그때는 물론 2011년이라 올해는 됐지만, 그때 바로 1년 징역 선고받고 정봉주 의원이 그때 긴박했던 날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분이 직업이 전도사예요.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크리스마스 전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예. 하지만은 그 일을 다 그만두고 정봉주 의원만 계속 수행했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옥 가기 며칠 전이니까 제가 보니까 저분이 기억력이 민국파, 저분의 카페지기 이름이 민국파인데 저분의 기억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틀리다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 않지 않느냐. 신빙성이 좀 있어 그렇죠. 보인다. 시간도 좀 빡빡하긴 하지만 그 동부간선도로가 저도 거기 살아봐서 아는데 예. 정 전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면서 이제 자신이 밝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어제 예. 이제 밝혔다는 겁니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지인이에요. 이 부분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호텔, 여기까지는 다 정봉주 의원이 어제 얘기한 거 똑같아요. 여기에 호텔이 추가된 겁니다. 근데 손정현 변호사님,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그 사람은 23일 날 같이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직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계속 다니지 않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내가 잠자는 시간 빼고 다 붙어 있었다. 그 당시는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같은 사실 두고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그렇죠. 있는 이 상황이고, 그리고 오래전 일인데 이렇게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과연 진실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저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피해자 여자 기자 지망생일 당시에 쓴 이메일이 있습니다. 네. 그게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게 조작된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실제로 그런 이메일이 갔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식으로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한다면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전혀 상관없는 한 7년 전, 1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죠. 있지도 않은 예. 일을 그런 메일을 보냈다라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사실에 대한 어떤 그 사실을 존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믿을 수 있는 어떤 물증이거든요. 예, 지금 예, 다 예. 지금 사람들 말만 있으니까 이 말이 틀리다, 기억이 다르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이 이메일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금 그 해당 언론 매체에서 좀 어디서 분석을 하서라도 디지털 포렌식 하면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수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7년 뒤의 일을 예상해가지고 그 메일을 써놓을 일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 이 일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 전 의원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예. 내놓으면서 이렇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내가 병원에 갔던 게 1시경이다. 1시경이고 합정동에서 명진 스님을 만난 게 2시 반이다. 예. 그러면은 이 병원이 공릉동이고 합정동인데 내가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그래도 한 2, 30분은 만났을 텐데 이게 어떻게 이 동선이 적어도 이제 보통 평상시에 차가 막힌다고 하면 그래도 한 1시간 좀 예. 걸리는 정도의 이 거리거든요. 이 거리를 내가 2시 반에 여기 도착하려고 했으면 렉싱턴 호텔에 갈 시간이 있었겠느냐. 시간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일단 합정동에서 명진 스님을 2시 반에 만났다고 이제 정 전 의원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금 나왔던 사진이 있죠. 저 사진 속에서 그 찍혀있는 그 정 전 의원이 명진 스님을 만난 그 상황에 대한 사진의 그 시간은 예. 3시 54분입니다. 그러니까 2시 30분을 한정을 한 게 진실성 문제.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부분도 좀 가려져야 될 것 같아요. 박성현 선생님, 수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보통은 고소가 들어오면은 그 고소 사건을 경찰이 마무리하는 것은 2개월 내지는 3개월인데 2, 경찰이 3개월. 그렇게 오래 두지 않죠. 이 사건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할 겁니다.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끝내려고 할 겁니다. 한 달 안에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요. 또 지금 박훈 변호사가 어떤 분이죠? 이분이 그 석궁 테러 예. 관련해가지고 그 김명우 전 교수를 변호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분이고 최근에는 김광석 씨 부인 서혜순 씨의 서혜순 씨. 법률 대리를 자기가 자청하고 실제로 맡아서 진행을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의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내가 이 돌아가는 흐름을 쭉 보니까 내가 볼 때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 있는 건 이 피해 여성과 언론사가 아니라 정봉주다. 예. 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은 이 민국파가 이야기하는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피해 여성과 민국파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그쪽이 맞다고 100% 확신한다.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거죠. 개인적인 의견을 예. 밝히면서 내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봉주 전 의원 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라. 예.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이 직접 이 피해 여성의 법률 대리를 맡고 싶다. 해주기만 한다면 이렇게 밝혔었는데 실제로 변호를 맡기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해서 변호를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호를 맡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 전 의원이 주장한 어떤 근거들 중에 제일 말이 안 된다라고 들었던 게 뭐냐면 예. 민국파가 주장을 했을 때 민국파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정 전 의원이 팬클럽 카페 있잖아요. 그 카페에 올라왔던 게시글 하나를 들었습니다. 네. 그 게시글이 뭐냐면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시점이 이 민국파가 올린 글인데 2011년 12월 23일 오후 2시 17분에 올라온 게시글이에요. 네. 그러니까 딱 그때네요. 오후 2시 17분에 이 외부로 작업을 해가지고 올렸다는 거죠. 근데 정 전 의원의 주장은 이게 핸드폰으로는 도저히 올릴 수 없는 서식이다. 예. 이거를 올리려고 했으면 당연히 뭔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내 차 안에 어떻게 컴퓨터가 있을 수가 있냐. 내 차를 안 탔다는 증거다. 예. 라고 정 전 의원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박훈 변호사가 자기는 이걸 증거라고 내놓는 정 전 의원을 보고 정말 이게 실화냐. 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노트북은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데스크탑에 앉아서 어딘가 예. 사무실에 앉아서만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이걸 한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예. 오히려 이 2시 17분에 정 전 의원이 렉싱턴 호텔에 들어갔을 때 기다리다가 이 작업을 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예. 뭐- 그것도 그분이 얘기를 했죠. 노트북 빌리고 언제든지 글을 올릴 수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예, 이제 했죠. 그런 예. 상황인데 이제 정 전 의원이 그걸 자기와 같이 안 있었다라는 증거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예. 너무